늦은 밤,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아득한 신음소리. 그녀의 가녀린 목덜미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고 그녀의 희고 긴 손은 땀으로 흠뻑 젖은 속적삼을 움켜쥐고 있으며 그녀의 앵두 같은 입에서는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덕파리는 당황하며 손을 빼려 하지만 마님의 손끝이 그의 피부를 가볍게 스칩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왜 안 된단 말이냐? 마님은 덕파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덕파리의 가슴께로 손을 올렸습니다. 덕파라. 마님, 방 안의 묘한 공기에 등불이 흔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야담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야담 살롱의 멋진 순간을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야담 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달빛이 담장을 넘어 양반가의 안채를 은은히 비추는 정적만이 흐르는 어두운 밤. 윤씨마님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던 윤씨는 집안 대대로 학문과 덕을 숭상하는 이씨 가문으로 시집을 왔으나 몇 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원래 병약하였던 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나날이 기력이 쇠해지고 있었지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하고 약을 먹었으나 이렇다 할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님의 병은 속병이옵니다. 오래된 근심이 병이 되어 퍼진 것이니 좋은 약보다는 마음을 편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윤 씨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윤 씨의 재산을 노리는 시가의 일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윤 씨가 어서 세상을 뜨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윤 씨의 집에는 윤 씨의 곁을 오랫동안 지켜온 이가 있었으니 그 청년의 이름은 덕파리였습니다. 단단한 체격과 선한 눈빛을 가진 덕파리는 어릴 적부터 손이 야무지고 마음이 깊었으며 마님 곁을 충직하게 지키는 자였지요. 덕파리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돈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덕파리에게 선뜻 장례비를 준 게 윤씨마님이었습니다. 제일 힘들 때 대가 없이 도움을 주었던 마님의 병세가 날로 심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덕파리가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덕파리는 요즘 매일같이 산을 올라 마님께 드릴 약초를 찾아다니고 있었지요. 덕파리의 할머니 박서님은 덕파리가 어릴 적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약을 처방해주고 약초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었지요.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란 덕파리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약초에 대한 지식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혀끝에 쓴맛이 먼저 올라온단다. 속병과 기력이 쇠할 때는 백선을 달여서 먹으면 빨리 회복할 수 있단다. 백선은 독이 있으나 이파리가 둥글고 뿌리가 깊으며 은은한 향이 나고 새벽 이슬을 머금고 있는 것은 약이 된단다. 어릴 적 할머니가 말해주시던 백선이라 불리는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해 덕파리는 요즘 매일같이 산을 헤집고 다니고 있는 것이었죠. 반드시 찾아야 해. 반드시. 몇 날 며칠을 헤매던 덕파리는 드디어 백선을 찾았습니다. 귀한 약초를 품에 안고 한달음에
윤씨 부인의 집으로 향하였지요. 이튿날 새벽, 덕파리는 산에서 채취한 약초들을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배운 비법을 되뇌이며 손질하고 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디 효험이 있어야 할 텐데. 마님, 소인이 약을 다려왔사옵니다. 윤씨는 여전히 숨이 가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덕파리는 윤씨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 이 약은 열을 내리고 허한 길을 복돋아주는 약입니다.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제게 가르쳐 주신 비방이지요. 이 약을 드시면 기운 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덕파리는 그렇게 매일같이 산을 오르고 은근한 불로 정성껏 약을 다려 마님의 병간호를 하였습니다. 마님, 덕파리입니다. 그래, 들어오거라. 몸은 좀 어떠신가요?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구나. 덕파리는 오늘도 정성껏 달인 약을 들고 윤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처음보다 기운을 차렸지만 아직도 쇠약한 윤씨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그의 강인한 팔로 윤씨의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순간의 찰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 미묘한 분위기가 스쳤습니다. 약이 쓰더라도 참고 다 드셔야 합니다, 마님. 윤씨는 덕파리가 건네준 약을 마시며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내일 이맘때 다시 오겠습니다. 약그릇을 들고 일어서는 덕파리의 손을 윤씨가 잡았습니다. 윤씨의 희고 가녀린 손이 덕파리의 거친 손을 감싸자 덕파리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고맙다, 덕파라. 그녀의 말은 덕파리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지요. 마님을 위한 일이라면 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덕파리의 말에 윤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별빛보다 반짝였고 달보다 환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덕파리는 정성껏 달인 약을 마님께 가져다 주었고 덕파리가 가져다 준 약 덕분인지 윤씨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하기 시작하며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싹트며 두 사람의 마음은 깊어졌습니다. 마님, 안색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얼굴에 홍조가 도는 것이 기력을 되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종 금덕이가 윤씨에게 말하였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던 그녀가 이제는 정원을 거닐 정도로 회복한 것이었지요. 요즘 날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기운이 나는 것 같구나. 윤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덕파리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이라는 걸 윤씨는 잘 알고 있었지요. 밤마다 덕파리가 가져다 주는 약과 덕파리가 해주는 따스한 이야기, 진심 어린 보살핌은 그녀의 마음속 오랜 공허함을 채워주고 있었던 것이었죠. 윤씨 마님 댁의 뒤뜰, 하인 몇몇이 모여 소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들었느냐? 밤마다 덕파리가 마님방에 드나드는 것을 본이가 있다고 하더라. 덕파리가 밤마다 부엌에서 뭘 끓여다가 마님을 가져다 주는 것 같던데. 혹시 마님과 덕파리 사이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덕파리가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마님 얼굴에 화색이 돌던데. 하인들이 수군대고 있으니 그중 나이든 하녀가 혀를 찼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 거라. 그러다 큰 마님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날 소리. 하인들의 수군거림은 멈추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였던가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윤 씨의 시가에까지 들어갔지요. 윤 씨의 시동생 이학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이학의 친구 박필균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는가? 무슨 소문 말인가? 자네 형수 이야기 말일세. 자네 형수가 명의들도 고치지 못하던 병이 갑자기 나았는데 그게 소문에 의하면 한머슴이 밤마다 자네 형수가 있는 안채에 드나든 후부터라는 소문이 돌더군. 이학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무엇이라? 그 말이 참말인가? 내 당장 어머님께 이 일을 말씀드려야겠군. 형수의 정절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이지. 형수 윤 씨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이학은 갑자기 건강을 회복하는 형수 윤 씨가 탐탁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 씨의 시어머니 박 씨가 윤 씨를 불렀습니다. 요즘 네 몸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구나. 미 어머님, 부처님께 드린 치성 덕분인지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부처님의 은덕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처님의 은덕이 한 머슴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덕팔이라는 놈이 밤마다 네 처소에 드나든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하더구나. 윤 씨는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덕팔이는 단지 제게 약을 가져다 주는 것뿐입니다. 제가 먹는 약초를 산에서 구해오는 일을 시켰을 뿐입니다. 약초? 그것은 의원이 할 일이지. 어찌 천한 머슴이 한단 말이냐? 이튿날 아침 윤 씨의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와 시동생 이학이 들이닥친 것이지요. 어머니, 이게 무슨... 박 씨는 차갑게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부도덕한 계집. 네가 천한 머슴과 간음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았다. 윤 씨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학이 비웃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덕파리와 형수님이 간음한 것을 직접 목격한 하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덕파리의 방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이학이 윤 씨의 옥비녀를 꺼내들었지요. 그것은 덕파리가 저를 치료해 주었기에 덕파리에게 그저 약값으로 준 것입니다. 치료라! 참으로 훌륭한 변명이군요. 어찌 양반가의 아녀자가 천한 머슴에게 몸을 맡긴단 말입니까? 윤 씨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해명하려 하였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학은 하인들을 시켜 덕파리를 끌고 왔습니다. 덕파리의 얼굴은 이미 구타로 인해 피로 얼룩져 있었지요. 내 놈이 감히 양반가의 마님을 범했다는 죄를 인정하느냐?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약으로 마님의 병을 치료했을 뿐입니다. 이학은 비웃으며 돌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천한 네가 의술을 안다고? 누구를 속이려 하느냐? 네 거짓말은 관아에 가서 더 들어보자. 노비가 양반과 여인을 범했다는 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였습니다. 덕파리는 관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습한 감옥 안에서도 그는 윤 씨의 위안만을 걱정하였지요. 자신의 처지보다 그녀에게 화가 미칠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관아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실을 말해라. 내가 윤 씨 부인을 범한 것이 사실이냐? 그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저 약초를 다려 마님의 병을 치료하였을 뿐입니다. 매질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그는 윤 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피가 흐르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 덕파리는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괜찮은가? 감옥 한 구석에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만신창이가 된 덕파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노인의 이름은 박노익이었습니다. 박노익은 한때 궁궐에서도 인정받던 명의였지만 권력 싸움에 휘말려 지금은 죄인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박노익의 보살핌 덕분에 덕파리는 빠르게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에게 의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는 꼭 살려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덕파리는 감옥에서 박노익에게 의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맥을 짚을 때는 손끝에 집중해야 하네. 사람의 생명이 여기 달려 있으니 약초마다 효능이 다르니 반드시 올바른 배합을 익혀야 하네. 덕파리의 의술에 대한 열망은 누구보다 깊었으며 그의 총명한 머리는 빠르게 박노익이 알려준 지식을 흡수하였고 그의 손은 점점 더 섬세하여졌습니다. 덕파리는 감옥 한 구석에 앉아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작은 옥패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은 덕파리가 어릴 적 할머니에게 받은 것으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신신당부와 함께 꼭 몸에 지니고 다니라 하였던 물건이었습니다. 덕파리는 옥패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덕파리를 지켜보던 박노익이 재빨리 손을 뻗어 덕파리가 보고 있던 옥패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옥패를 한참 동안 바라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네, 이거 어디서 난 것인가? 덕파리는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어릴 적 저의 할머니께서 주신 것입니다. 박노익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할머님의 성함이 무엇이더냐? 박선자 임자이십니다. 덕파리의 말을 들은 박노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할머님은 명의 가문으로 알려진 박씨 가문의 따님이셨다. 박씨 가문은 조상대대로 약재를 다루며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원 집안이지. 먼 타지로 시집간 너의 할머님의 시댁이 영모에 휩싸여 유배를 간 이후 소식이 끊겼었는데 너를 이렇게 만나다니. 덕파리는 자신이 조선에서 손꼽히는 명의 집안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에게는 박씨 집안 명의의 피가 흐리고 있다. 그러니 절대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날 이후 덕파리는 더욱 의술을 배우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포도청 앞으로 뜻밖의 인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윤씨 부인이 보낸 사람이었지요. 윤씨 부인은 덕파리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손을 쓴 덕분에 억울한 옥살이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거리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여전히 활기차게 장사를 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러나 덕파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님은 안녕하셨을까? 아니, 과연 무사하실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덕파리는 한달음에 윤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불안한 마음은 윤씨 집 대문 앞에 서는 순간 더욱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예전처럼 하인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하인들의 소리도 하나 없이 집안이 너무 고요하였지요. 덕파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종 금덕이가 덕파리를 보고선 깜짝 놀라며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덕파리 아니냐?
덕파리가 감옥에 갇힌 이후 시어머니 박 씨와 이학의 압박에 못 이긴 윤 씨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박 씨와 이학에게 주었고 최소한의 재산만 남아있는 상태라 그 많던 하인들도 다 나가고 집안의 분위기는 황폐해져 있었던 것이었죠. 금덕이가 급히 마님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님, 덕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더 쇠약해진 윤 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덕파리는 조용히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윤 씨는 덕파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옥에서의 고초를 말해주듯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다시 돌아왔느냐? 덕파리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마님을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마님 곁에서 마님을 지킬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진정,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냐? 병을 고치는 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내릴 것이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왕세자가 한 달째 위중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으니 궁궐 곳곳에서 절망의 한숨이 터져나왔고 궁궐 전체가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어이들이 온갖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왕세자의 병세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요. 왕세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자를 찾는다는 방이 전국 곳곳에 붙었습니다. 덕파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약재를 구하러 나온 저잣거리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왕세자를 살릴 명의를 찾고 있다더군. 전국 곳곳에 방이 붙었다는데 왕세자를 낫게 하는 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준다더구만. 덕파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왕세자를 살릴 의원이라. 자칫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덕파리는 옥기 속의 옥패를 조용히 쥐며 결심하였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많은 자들이 궁궐로 모여들었지요. 그 중에는 덕파리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한낱 약초를 캐던 덕파리를 탐탁지 않게 보았습니다. 폐하, 저에게는 특별한 의술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왕세자님을 진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임금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덕파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한번 보아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만약 세자가 병세가 악화된다면 내 목숨은 보장할 수 없다. 덕파리는 침착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의 허락을 받은 덕파리는 왕세자의 침소로 향하였습니다. 침소에 들어서자 짙은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고 병색이 완연한 왕세자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덕파리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왕세자의 맥을 짚었습니다. 침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덕파리는 눈을 감고 그동안 배워온 의술을 떠올리며 손끝에 집중하였습니다. 세자 저하의 병은 단순한 열병이 아닙니다. 맥상이 표면적으로 일반적인 열병과 비슷한 듯하나 속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체내 독기가 쌓여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대로 가면 세자 저하는 사흘을 넘기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의 말에 모든 이들이 경악하였습니다. 뭐라? 그러나 방법이 없지는 않사옵니다.
소인이 직접 약을 조제하여 올리겠사오니 기회를 주시옵소서. 덕파리는 단호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덕파리의 굳은 의지가 서려있는 눈빛에 한참을 고민하던 임금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만약 내가 세자를 살리지 못하면 넌 그 즉시 목이 달아날 것이야. 그러나 살려만 준다면 내 그 공은 결코 잊지 않겠다. 덕파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 목숨을 걸고 세자저하를 살릴 것이옵니다. 덕파리는 3일 밤낮을 왕세자의 침소에서 떠나지 않고 직접 약재를 고르고 다리며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왕세자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며 열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세자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세자저하께서 깨어나셨다. 궁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임금은 눈물을 글썽이며 덕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그대의 공을 절대 잊지 않겠다. 임금은 덕파리에게 종이품 의관의 직위를 내렸습니다. 덕파리는 하루아침에 높은 품계의 의관이 되었지요. 덕파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걸어온 험난했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왕이 직접 임명한 조선의 의관이 된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지요. 덕파리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윤 씨를 찾아갔습니다. 덕파리는 윤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슴 덕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제가 공경에 빠졌을 때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고 항상 저에게 진심을 다해 대해 주셨지요. 이제는 제가 마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윤 씨는 덕파리의 말에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가슴이 무너졌고 네가 궁궐로 갔을 때는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랬는데 조선의 의관이 되어 돌아왔구나. 그동안 덕파리와 윤 씨 부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사연을 전해 들은 임금은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하였으며 윤 씨 부인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덕파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박 씨 부인과 이학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인연을 맺게 되었지요. 덕파리는 이제 조선의 공식적인 의관이 되었지만 궁궐 안에만 머물지 않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특히 노비들과 하층민들에게도 차별 없이 대하는 덕파리와 윤 씨 부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감동을 주었지요. 덕파리의 신분은 낮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높고 깊었으며 진실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정신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결국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우리 역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마담의 야담살롱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는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신청은 정마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더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